질문할 거 있으면 잘 하고 갑시다. 번호 불러보자. 번호를 불러보시오. 나 오늘 책 검사한다. 오늘 우리 교재 끝낼 거고 클리닉 따로 없이 숙제도 없이 그냥 교재 끝내고 가는 날이야. 클리닉이 교재를 끝내는 날이다. 그러니까 교재가 다 되어야 집에 갈 수 있다. 빨리 질문하시오. 23번, 26번, 17번, 14번, 38번, 41번, 20번? 응, 20번. 봅시다. 오늘 갈 길이 좀 머니. 빨리빨리 봅시다. 14번 보자. 항상 그림을 좀 잘 그리고 대칭성을 써야 되고 잘 해봅시다. 자, 확률변수 xy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0에서 14까지 x가 10에서 14까지의 확률의 2배랑 2에서 2n-2까지 확률이 같대. 항상 정규분포는 그림을 좀 잘 그릴 건데 이거 이렇게 한번 써볼게. x는 지금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고 y는 평균이 3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근데 표준 편차는 일종의 발걸음의 내 보폭의 크기 정도로 생각을 해달라 그랬잖아. 지금 보면 x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이 10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0에서 14까지 10에서 14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평균이 14네. 10에서 14까지 여기지 여기. 얘가 지금 x가 10에서 14까지의 확률이네. 요거의 2배야. 2배.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거의 2배다라는 건 마치 10에서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지금 크기가 4니까 4만큼 더 간 18까지 요거랑 똑같을 거라고. 요런 생각을 그림을 그려서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y도 그림을 그려봅시다. y도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y는 평균이 m이야. y는 평균이 m인데 내가 2에서 2m-2까지의 확률이 얘랑 똑같고 싶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눈치를 잘 채야 된다. 눈치껏 살아야 된다고. 2에서 2m-2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2에서 2m-2가 그림 좀 삐뚤어졌는데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끔 얘랑 똑같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결국은 요 하나의 간격이 똑같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 지금 10에서 14까지는 4만큼 떨어져 있는데 m 표준 편차가 2니까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라 그랬지?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얼만큼 요게 떨어져 있어야 돼?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y의 시그마니까 지금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니까 m에서 2까지 길이, 우리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잖아. m에서 2 뺀 게 y의 시그마의 2배가 되면 된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m은 8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표준화 공식 안 쓸 거야. 표준화 공식 안 쓸 거고 저렇게 하는 연습을 빨리 할 거고. 17번 봅시다. 자, 17번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문제에서 y가 2x 플러스 m에 대해서 요거를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 첫 번째는 y가 2x 플러스 3이고 y에 대한 내가 지금 y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첫 번째는 y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정말 말 그대로 y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지금 y가 2 라지 x 플러스 3이거든. 2x 플러스 3이거든. 무슨 관계냐면 1차 변환 관계인 거지. 1차 변환 관계야. 꼭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 1차 변환 관계일 때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지금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럼 x를 1차 변환한 게 y면 y도 뭘 따를 거다?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고.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평균
y의 평균이 오면 될 거고 여기에는 y의 표준편차가 오면 되는 거잖아. y의 평균은 뭐랑 똑같지? 우리 1차 변환한 거의 평균.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쓸게. x의 평균의 2배에다가 3 더하면 되는 거지.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 더한 거는 신경 안 쓰고 곱해진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2배의 시그마 x랑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평균은 요거의 2배인 거에다가 3 더한 143이 평균이 되는 거고,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가 3이었으니까 6이 되겠네. 이렇게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요걸 가지고 풀 수 있어. 두 번째는 뭐도 있냐면 나 y가 정기분포가 따르는 건 그건 모르겠고 난 그냥 x에 대해서 풀게. x로 풀어도 된다고. x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x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정기분포 x가 지금 70,3의 제곱이야. 근데 지금 y가 뭐랑 똑같냐면 2x 플러스 3이랑 똑같고,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y가 140에서 150이 사이일 확률을 구해달라. 요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내가 당연히 x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x에 대한 부등식을 풀 수 있다고. 얘 지금 왜 계산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냥 할게. 3 빼면 137이니까 2로 나누면 얼마니? 68.5야? 맞겠네? 68.5보다 크거나 같고, x는 이 숫자 왜 이 모양이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3, 2 75에서 2분의 1 빼면 74.5인가? 이렇게 되겠네. 지금 y가 140하고 150이 사이일 확률은 뭐랑 똑같냐면 x가 68.5에서 74.5의 확률이랑 똑같아. 그럼 x의 정기분포를 가지고 얘를 풀어도 되는 거고, y의 정기분포를 구해가지고 요거를 풀어도 되는 거지. 뭘 풀어도 돼. 그래서 둘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둘 다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1차 변환에서 새로운 정기분포를 만들면 평균은 아이들이 실수를 좀 잘 안 하는데 표준편차도 바뀌어. 표준편차도 바뀌니까 잘 생각을 해줘야 된다. 우리는 한 김에 이걸로 풉시다. 자, 그림 그리면 y는 지금 평균이 143인데 140에서 150이 140에서 152일 확률을 구해달래. 선생님 바로 할게. 여기 지금 3만큼 떨어져 있잖아. 표준편차가 6이니까 2분의 1 시그마만큼 온 거 맞니? 2분의 1 시그마만큼. 그럼 여기서 0.5 얘지. 여기 넓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0.191호다라는 거다. 그럼 여기는 지금 9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1.5 시그마 0.4332가 되겠다. 그래서 둘이 더한 게 답이 되겠네. 이게 답이려나? 1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항상 그림만 잘 그리면 돼. 20번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5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다. x가 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77을 만족하는 양수 시그마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자, 평균이 지금 65야. 근데 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55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더한 거잖아. 우리 항상 확률 전체 절반이 0.5지. 여기가 0.5야. 그럼 얘가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0.5 뺀 0.4772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지. 0.477가 0에서 2까지. 항상 우리 G로 써 있으면 표준 정기분포잖아. 평균 편차가 1이고 평균이 0인. 그러니까 0에서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된다고. 55에서 65까지 길이 얼마? 10. 요 10이 2 시그마가 되면 된다. 시그마 얼마? 5가 답이 되겠네. 계속 우리는 이렇게 처리할 거야. 계속 연습해줘. 23번.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게 보폭이잖아. 보폭. 떨어져 있는 정도거든. 그거를 좀 잘 봐달라는 거야. 그걸 좀 잘 봐달라는 거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써볼게.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안 쓰는 게 좋은데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지금 2학년 1반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6이야.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 1반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52, 6의 제곱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지. 너희가 문제 풀 때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써볼게. 2반은 54, 5. 3반은 55, 8.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1반의 정규분포 곡선을 한 번만 좀 그려볼게. 1반의 정규분포 곡선을 한 번만 그려보면 여기가 52야. 52. 1반. 자, 근데 일반 학생 A는 55kg이래. 그럼 어디에 있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55는 여기 이렇게 있겠지. 55.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넓이가 이 55kg인 친구가 상위 몇 %인지를 알려주는 확률인 거지. 일종의 상위 몇 %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치? 그럼 결국은 저걸 결정하는 건 누가 될 거야? 이게 되겠지. 이게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가 결정하게 될 거라고. 근데 1반은 지금 표준 편차가 6이니까 3은 2분의 1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그치? 그럼 이걸 내가 표준화한다고 쳐보면 정말 말 그대로 2분의 1 발자국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55kg. 자, 2반도 생각을 해봅시다. 2반도 생각을 해보면 자, 2반은 평균이 54야. 54야. 2반 학생은 56kg이래. 56kg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2만큼 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가 5니까 5분의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5분의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럼 내가 이 둘만 비교해봐. 이 둘만 비교했을 때 55kg인 애가 A반에서 차지하는 위치랑 1반에서 56kg인 애가 2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누가 더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위권이야. 얘가 더 상위권인 거 맞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몸무게는 얘가 더 무거운 거지. 더 상위권인 거니까. 그 다음에 3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자, 평균이 55고 지금 3반의 학생은 60kg이에요. 60kg. 여기 60. 이렇게. 그럼 얘는 8분의 5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8분의 5 시그마만큼? 시그마가 8이니까. 그래서 얘는 8분의 5만큼을 차지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제일 크겠다. C, A, B 순으로 가겠네. 그래서 보폭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항상 표준 편차가 갖는 의미가 저런 거라는 걸 잘 봤으면 좋겠고. 26. 자, 26번에 지금 수학경신대에서 평균이 84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78점 이상 90점 이하 학생이 258명이래. 그때 92점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 선생님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그랬지? 다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냐면 확률을 구하는 거밖에 없어.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가지고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300명 중에 78점 이상 90점 이하인 학생이 258명이다를 빨리 우리는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확률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78 이상 90 이하일 확률이 300분의 258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3으로 나누면 86인가? 0.86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 x가 평균이 84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림을 그려볼게. 항상 그림만 잘 그리면 돼. 평균이 80? 맞나? 84? 평균이 84인데 78점 이상 90점일 확률. 78점 이상, 78점도 6만큼 떨어져 있고 90점도 6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그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이겠지. 78, 96, 90 둘 다 6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랑 넓이가 지금 같은 상태인 거지. 그럼 전체 저 안에 넓이가 0.86이다라는 얘기는 한쪽의 넓이가 0.43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 그럼 문제에서 지금 0.431 확률이 0에서 1.5까지래. 1.5 시그마까지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1.5 시그마가 되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다. 그럼 6이니까 시그마가 얼마면 되겠다? 4면 되겠네. 시그마가 4라는 걸 찾았어.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92점 이상일 확률이야. 우리 바로 합시다. 92점. 92점 이상일 확률이니까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네. 그럼 84에서 92까지는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지?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그럼 이 시그마는 여기 0에서 2까지 0.48. 무슨 말이야? 여기 넓이가 0.48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0.5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 0.0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시그마만 잘 계산하면 어렵지 않아. 그다음에 38번. 38번, 41번 좀 꼼꼼히 봅시다.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변수 체크를 좀 잘해야 되는 문제거든. 변수 체크를 잘해야 돼. 자, 보자. 지금 한 번의 시행에서 6점을 얻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4분의 3인 게임이 있는데 192번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점수가 9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 자, 이 문제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다시 확률 변수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라고. 확률 변수 두 개 빨리 나눌 수 있어야 돼. 확률 변수 두 개. 뭐랑 뭘로 나눠야 되냐면 내가 6점을 얻는 게 있고 2점을 잃는 시행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해 볼게. 점수 몇 점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점수를 얻는 시행과 점수를 얻지 못하는 시행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랑 x라고 했을 때 이 동그라미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그냥 x를 점수를 얻는 횟수? 요 확률 변수 x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점수. 얻을 때는 6점이고 잃을 때는 2점이니까 점수, 내가 받게 되는 점수랑 관련되는 확률 변수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다라는 걸 빨리 인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연속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변수 둘 다 항상 변수가 두 개 섞여 있는 게 힘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거 빨리 뭐야? 독립시행, 독립적이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기도 하고 이거 독립시행인 거지. 독립시행.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얻거나 잃거나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래서 총 시행 횟수가 192번이고 내가 기준을 지금 점수를 얻는 걸로 했으니까 주고 있잖아. 확률이 4분의 1.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뭘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총 시행 횟수가 192번이고 얻을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고민 없이 뭘 따르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지. 정규 분포. 둘이 곱하면 얼마니? 48인가? 맞나? 48이고 4분의 3 곱하면 6의 제곱인가?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네.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점수의 관계도 봐야 돼. 관계를 봐야 된다고. 지금 y는 점수인데 내가 6점을 얻거나 2점을 잃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6점을 얻는 횟수가 x번인 거지. 6점을 얻는 횟수가 x번이야. 그럼 2점을 잃는 횟수는 몇 번이 되는 거야? 선생님께서 얘기한 초콜릿 사탕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하루에 3개를 먹을 건데 2번 초콜릿 먹었으면 나머지 3 빼기 1은 사탕 먹는 거잖아. x번을 얻었으면 나머지 192 빼기 x번은 2점을 잃었겠지. 이게 내가 점수 계산하는 식이 되겠네. 점수 계산하는 식. 그러니까 y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6점을 x번 얻을 거고 2점을 192 마이너스 x번만큼 잃을 거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 8x 마이너스 384 되는 거 맞니? 맞지? 요게 y가 되겠네. 그럼 또 우리는 문제를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첫 번째는 y도 뭘 따를 거야? x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y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만들 수 있겠지. 만들 수 있어. 평균 x에다가 8 곱하고 384 빼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여기 6에다가 8 곱하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y에 대한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점수 96점 이상이잖아. p y가 96일 확률을 구해도 돼. 96일 확률을 구해도 돼. 근데 지금 내가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나 이렇게 풀게. 그럼 y가 96이 되고 싶다며. 얘가 96이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럼 내가 이거를 누구 관점에서? x 관점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얘가 96 이상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384 넘어가면 얼마니? 480이니? 480? 8x가 480 이상이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x가 얼마면 되는 거야? 6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게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변수를 누구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건지 확실하게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방향을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 풀었지? 평균이 48이고 밑에다가 할게. 평균이 48이고 나는 60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그럼 48에서 60까지 12니까 2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2시그마 여기 있다. 0.477이 여기가 0.477이란 뜻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0.5에서 빼면 되겠지. 항상 절반 0.5. 그래서 0.028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변수 계산 좀 잘 해주고 41번도 봅시다.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가 독립시행 이항분포다라는 걸 잘 봐줘.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전에 독립시행할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 지금 문제에서 빨간 공이 2개, 파란 공이 5개, 노란 공이 3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400번 반복할 때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힌트는 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보고 눈치채. 400번이잖아. 횟수가 엄청 많아. 그런 순간 이거 독립시행 아니고서 문제 못 푼다고. 독립시행 아니고서 문제 못 풀어. 그런 거 좀 눈치를 채야 돼. 그럼 확률 변수 x는 뭐야? 빨간 공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빨간 공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확률 변수 y는 파란 공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둘 다 뭐라고? 독립시행이라. 자, x는 이항분포를 따라 독립시행이니까 총 시행 횟수가 400번이거든. 봐봐,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x는 지금 뭐야? 빨간 공이 나오거나 빨간 공이 안 나오거나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체크하면 되는 거지. 항상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10분의 2가 되는 거라고. 10분의 2. 이게 되는 거네. 그럼 확률 변수 y는 파란 공이 나오는 거니까 또 독립시행인 거지. 파란 공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파란 공은 지금 5개, 10개 중에 5개. 이게 파란 공 나올 확률.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많으니 둘 다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둘 다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얘는 80, 38, 8, 64, 8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00, 2분의 1이면 10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다 있지? 지금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y가 2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갖고 싶대. y를 그려봅시다. y 여기가 200인데 2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2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어쨌든 뭐만 신경 쓰면 될 거냐면 여기가 얼만큼 떨어져 있다? 표준 효자가 10이니까 3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가 핵심인 거네. 그럼 지금 x도 보면 항상 그림 그려야 돼. 평균이 80인데 x는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얘랑 같아지려면 이쪽에 k가 있어야 되는 거죠.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몇 시그마만큼? 3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겠다. 표준표차가 3이니까 24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56인가?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표준화식을 절대 안 쓸 거야. 표준화식을 절대 안 쓸 거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돼. 오늘 수업하는 내용도 계속 요거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전기분포 계산만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기필코 무조건 9시 15분 질문까지, 연습 문제 질문까지 9시 15분에 끝내는 게 내 목표야. 어제는 내가 한 5분 오버했거든. 5분 오버했는데 오늘 잘 해봅시다. 선생님이 딴 데로 안 세고 잘 해볼 테니 교재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자, 교재를 몇 쪽이냐면 120쪽? 120쪽을 피면 되고, 오늘 할 내용이 내가 영상을 찍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말하는 게, 정말 교육과정상 문제가 많은 곳이야. 교육과정상 문제가 많은 곳이고, 여기가 정확하게 통계학 쪽이라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 이렇게 문제지를 만들거나 문제지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 여기를 잘 몰라. 그래서 문제 오류도 진짜 많고, 문제 오류도 정말 많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잠깐만. 미리 얘기를 할게. 결론만 놓고 보면 진짜 쉬울 거야. 결론만 놓고 보면 쉬워. 그러니까 내용 과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결론만 놓고 보면, 문제를 풀 때 쓰게 되는 결론만 놓고 보면 되게 쉬울 거거든. 내가 그것만 띡 얘기해도 되지만 나는 성격상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 너네랑 수학을 하고 싶지 산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설명을 다 할 거야. 다시 얘기할게.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은 쉬울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저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잘 들어주고, 마지막에 내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오류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아주는 것까지 해줄 거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잘 해봅시다. 사실 정말 통계학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통계적 추정을 하고 싶은 거거든. 진짜 통계를 하고 싶은 거야. 진짜 통계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통계적 추정을 하고 싶어. 우리가 이제 보통 뭔가를 조사한다고 쳐볼게. 내가 뭔가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싶어. 이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몰라도 돼. 여기서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표본이 영어로 샘플이거든. 샘플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예를 한 번만 들어보자. 내가 우리 학원 전체 학생의 평균 키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지. 그냥 다 세면 되잖아. 얼마 안 되니까, 뭐 해봤자 300~400명 될 테니까 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우리나라로 하면 가끔 애들이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중국 전체 인구의 평균 키를 조사하고 싶어. 그럼 전수조사 할 수 있니? 절대 못하지. 내가 이거 세는 동안 저기서 벌써 막 몇 천만 명 죽고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이게 당연히 제일 베스트지만,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표본조사, 내가 이쪽에서 대충 몇 명 뽑고 저쪽에서 몇 명 뽑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부를 거고, 그렇게 계산해서 뭘 하고 싶은 거야? 전체 중국의 평균 키를 예상해보고 싶은 거라고. 예상해보고 싶은 거야. 이걸 우리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부를 거고, 진짜 통계학자들이 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하는 거지. 진짜 통계학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선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갈게.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집단이 있을 때 모집단이다라고 정의할 건데, 이 모집단 모자, 어미 모자야. 정말 말 그대로 전체 집단을 얘기해.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집단이야.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중국인 전체라고 생각을 해봐. 모집단. 보통 이제 몰라도 되는데 기호로는 뮤라고 이렇게 많이 쓸 거거든. 뮤라고 많이 쓸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모집단에서의 대표적인 뭔가 대표값들을 좀 보고 싶은 거지. 이 대표적인 게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 그걸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 궁금한 거고,
모집단의 분산인 모 분산이 궁금한 거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모 표준 편차가 궁금한 거야. 요것들이 궁금하다고. 자, 이제 선생님이 쓰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호가 진짜 중요하거든.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은 보통 이제 우리 진짜 이 모집단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야. 알고 있는 확률 변수 전체. 그러니까 우리 확률 변수의 평균 m이라고 보통 많이 쓰잖아. 그치? 이게 2x지, 2x. 이렇게 생각하면 돼. 2x. m이라고 보통 기호로 많이 쓸 거고 모분사는 vx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 평균 얘기하는 거라고. 기호로 이제부터 분산은 사실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제부터 시그마다라고 줄여서 쓸 거고 모 분산은 그냥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게. 이렇게 쓸 거야. 기호에 익숙해야 돼. 인지해야 돼. 기호. 자,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샘플을 잘 뽑아가지고 얘를 추정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샘플을 잘 뽑아야 되는 거 맞니? 잘 뽑아야 돼. 내가 이제 태민이한테 숙제를 내준 거야. 태민아, 베이징 가가지고 베이징 한 1000명 정도 키를 조사해와라고 보냈어. 태민이를 보냈어. 근데 태민이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PC방 가가지고 PC방에 있는 애들만 1000명을 조사해. 그러면은 이거는 샘플 조사 잘한 걸까? 아니지. 샘플은 정말 골고루, 너네가 생각해도 골고루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태민이가 잰 거는 PC방에 주로 오는 애들만 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현이를 보냈어. 못 믿겠다. 다현이를 보냈어. 다현이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1000일 동안 카페 사장님 키만 재는 거야. 첫째 날도 카페 사장님, 둘째 날도 카페 사장님. 이것도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샘플을 잘 뽑겠다는 건 어떻게 뽑겠다라는 거야? 무작위로 뽑겠다라는 거야. 랜덤으로 뽑겠다라는 거라고. 다시 내가 여기서 표본 샘플을 추출할 거야. 이걸 이제 샘플을 뽑는다는 걸 추출한다라고 부를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뽑아야 돼? 랜덤으로 뽑아야 돼. 랜덤으로 뽑아야 돼. 이게 지금 하나의 힌트라고. 내가 샘플은 무작위로 뽑아야 된다 그랬지. 너네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지금 표본을 뽑은 건지 진짜 공을 꺼내라는 건지 헷갈릴 수 있다고. 항상 문제에서 요 말이 있을 거야.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있을 거라고. 이미 추출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 표본을 만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 그럼 이제 이 표본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표본을 몇 개 뽑겠는지야. 표본을 얼마나 뽑을지가 중요한다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한 명씩 다 중국의 대도시로 보내. 그래서 샘플을 적당히 뽑아와 라고 보낸 거야. 그랬더니 너무 귀찮아가지고 막 2명 뽑아오고 1명 뽑아오고. 이거 지금 뽑은 거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적당히 잘 많이 뽑아야 될 거라고. 샘플은 이 크기가 되게 중요해. 크기를 이제 n이다 라고 하면 그냥 크기가 n개, 표본을 n개 뽑았다는 얘기야. 크기가 1000이다 라고 하면 1000명을 샘플을 추출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게 쓰일 거야. 그래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렇게 뽑았어.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부를 거야. 샘플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럼 이제 저 표본에 지금 n개가 있잖아. 여기 n개가 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그냥 100개를 뽑았다고 쳐볼까? 100개를 뽑았다고 쳐볼게. 표본을 100개를 뽑았어.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해서 100개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 100개에 뭘 생각할 수 있어? 뭘 생각할 수 있어? 평균을 생각할 수 있지. 그걸 내가 표본 평균이다 라고 부를게.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만 쓸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쓸게. 내가 표본을 뽑았잖아. 이 표본의 하나의 양을 여기 있는 모집단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x11, x12 쭉 해가지고 x1, 100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에 숫자 1은 표본 1번 표본의 첫 번째, 1번 표본의 두 번째, 1번 표본의 100번째. 그래서 100개를 뽑았다고 쳐보자고. 몰라도 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저렇게 100개의 표본을 뽑으면 이 100개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겠다고. 이 100개의 표준 편차도 존재하겠지. 분산도 존재하겠지. 이거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이 지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 너네가 살아. 그래야 너네가 산다고. 잘 봐봐. 이렇게 부를 때 표본 평균, 내가 지금 만든 이 100개의 평균이잖아.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X바라고 쓸 거야. X바라고 쓸 거야. 뭐라고 적어? 표본 100개의 평균이라고. 표본 100개의 평균이야.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잖아.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표본들, 이 100개의 표준 편차는 표본이 영어로 샘플이라서 스몰 s다라고 쓸 거고, 얘는 그럼 s 제곱이 되겠지. 내가 지금 흰색으로 쓴 데 이유가 있는 거야. 흰색으로 쓴 데 이유가 있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저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표본을 내가 여러 개를 뽑아야겠지. 베이징 가서도 뽑고 상해 가서도 뽑고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다 뽑아. 다 뽑아. 그래가지고 이 표본들을 다 추려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야?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모집단의 중국 인구 전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추정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고 싶은 일이야. 자, 이제 또 나만 소름 돋고 너네는 소름이 안 돋겠지. 나만 소름 돋을 건데 이거 엄청나게 소름 돋아야 되는 거라고. 이걸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끝난 거야. 이걸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끝난 거야. 내가 이제부터 뭘 생각할 거냐면, 내가 평균, 지금 표본을 여러 개 뽑았다고 쳐봐. 표본이 여러 개가 있어. 이게 표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표본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표본 평균도 여러 개가 나오겠지.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또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다시 누구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라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도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기호로 한 번만 써볼게. 기호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거든. 표본 평균이 지금 뭐냐면 내가 X바라고 쓴다 그랬잖아. X바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기호로 뭐라고 쓸 거야? 2X바라고 쓸 거야. 이렇게. 아니? 너무 그냥 X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잖아. X바의 분산이니까 V X바라고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쓰겠다고. 그 다음에 X바들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X바가 되겠지. 이게 되겠지. 아, 내가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이걸 먼저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고 이유를 설명할지,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을 얘기할지 고민되는데, 결론을 먼저 설명할게. 이 표본 평균들을 여러 개 계산해 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내잖아. 그럼 뭐랑 똑같냐면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아.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아. 사실 이거 좀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 이따가 설명을 들어보면.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소름이 돋아야 돼. 소름이 돋아야 된다고. 제발 돋아줘. 봐봐. 나 지금 뭐 가지고 분산, 뭐 가지고 표준편차 구했냐면 평균들 가지고 분산, 평균들 가지고 표준편차를 구했어. 근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이 n은 뭐냐면 요 n이야. 표본의 크기. 그럼 이 시그마 뭐지? 요거야. 모분산이야. 평균들 가지고 분산을 내는데 뭐랑 똑같아? 모집단의 분산이랑 똑같다니. 이거 나만 또 소름 돋지? 소름이 돋아야 나 지금 잘 생각해봐. 표본들 가지고 분산 표준편차 계산한 게 아니야. 표본들의 평균들 가지고 뭔가를 조사했더니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 그럼 모집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들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랑 똑같아. 표본의 크기에 루트 씌운 것분의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뭐랑 똑같다고? 평균들의 표준편차랑 똑같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은 어려운데 결론은 쉽다 그랬잖아. 너희는 오늘 하루 종일 요것만 쓸 거야.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다면 쓰면 돼.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이해를 한 번만 시키고 갈게. 이 이해를 꼭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이해를 꼭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그냥 장기고 3학년 수학 시험에 대해서 수학 점수에 대해서 전체 평균이 존재할 거고 요놈들의 표준 편차가 존재하겠지. 이걸 내가 시그마다라고 이렇게 해볼게. 장기고 3학년 전체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m이고 그 3학년 애들 점수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라고 얘기를 한 번만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번 해볼게. 그럼 내가 이거를 샘플을 뽑을 건데 이렇게 샘플을 한 번 뽑아볼게. 그냥 각 반에 30명씩 있어. 모든 반이 30명이고 1반부터 10반까지 있다고 쳐볼게. 그냥 이게 전체야. 그래서 전교생이 3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300명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잘 따라와봐.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사실 전혀 몰라도 되는데 이걸 너네 이해시키고 싶어서 그래. 이해시키고 싶어서. 자, 1반이 있어. 내가 1반에 첫 번째 친구를 x11 이렇게 쓸게. 1반의 두 번째 친구를 x12 이렇게 해볼게. 그럼 쭉 해서 x1, 30까지 이렇게 30명이 있겠지. 30명이 있겠지. 그럼 내가 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야?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요의 반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저게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내가 크기가 30인 표본을 뽑았잖아. 크기가 30인 표본을 뽑은 거니까 표본의 평균이라서 내가 이렇게 쓸게. x1 바라고 이렇게 써볼게. x1 바. 그치? 자, 그럼 잘 봐. 잘 따라와. 저 x1 1번, 그러니까 1반에 1번, 1반에 2번, 1반에 30번까지 저 30명의 표준 편차가 존재하겠지. 저 30명끼리의 표준 편차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고. 표본들의 표준 편차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가 존재할 거야. 그걸 내가 S1이라고 써볼게. 이렇게 S1이라고 써볼게. 그럼 S1 어떻게 구할까? S1 어떻게 구할까? 우선 내가 1반의 평균이 X1 바가 나왔지. 그럼 우리 편차 어떻게 구하냐면 X에서, 그러니까 확률 변수 X 선생님 이렇게 쓸게. 1i라고 써볼게. 몰라도 돼. 전혀 몰라도 돼. 1i에서 X1 바 1반의 평균을 빼. 에서 요거를 제곱해. 이게 편차의 제곱이잖아. 이걸 다 더한 다음에 크기로 나누면 되지. 지금 30명이니까 30명으로 나누면 될 거야. 저게 원래 표준 편차를 구하는 중학생다운 방법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한 번만 볼게. 몰라도 돼. 안 적어도 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 편차는 시그마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게. 표본의 평균을 뺀 다음에 크기로 나누면 되거든. 근데 저렇게 하면 표준 편차가 안 나와. 표본의 표준 편차는 저렇게 하면 안 나와. n으로 나누면 안 되고 원래는 30명이면 30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n-1로 나눠야 돼. 그래야 맞아 떨어져. 그래야 숫자가 맞아. 30명이면 30으로 나누면 안 맞고 몇 명으로? 29명으로 나눠야지 맞아 떨어진다고. 그래서 몰라도 돼. 안 나와. 보통 교과서에서 언급은 하거든.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교과서에 문제가 있어도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표본 표준 편차는 관심이 있어 없어? 절대 없어. 표본들의 표준 편차는 관심이 없다고. 그냥 뭐만 관심이 있는 거냐면 자 2반에도 30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2반의 반평균이 존재하겠지? 2반의 반평균을 내가 x2 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쭉 와가지고 10반에 1번, 10반에 2번 쭉 해서 10반에 30번까지 얘도 반평균이 존재하겠지? 그거를 x10 바라고 써보자고. x10 바라고 써보자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뭐라고 쓴다고? 이 x 바라고.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10개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 맞니?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이 10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x1 바 더하기 x2 바 더하기 쭉 해서 x10 바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결국은 이게 뭐야? 결국 이게 뭐야? 전체 300명 점수 다 더한 다음에 300으로 나눈 거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랑 똑같아? 당연히 모평균이랑 똑같다고. 당연히 모평균이랑 똑같아야 돼.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야. 이거는 계산해야 나오는 거라 선생님 뭐 증명도 안 할 거고 대학교에서도 증명 안 하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니까 저 지금 내가 10개 구한 저놈들의 분산을 계산하면 이게 놀랍게도 뭐랑 똑같다고? 뭐랑 똑같다고? n분의 시그마랑 똑같다고.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다고. 다시 나 지금 크기가 얼마? 30명인 표본을 뽑은 거잖아. 그럼 지금 이것대로 생각을 해보면 30분의 시그마 제곱이 저 x바의 분산이라고. 평균의 분산이 30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야. 되게 어이가 없어야 돼. 각각의 점수의 표준 편차랑 분산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산이 상관관계가 있어. 다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그마 x 바라고 부를 거라 그랬잖아. 이건 뭐랑 똑같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똑같다고. 우리는 무조건 이제부터 이것만 쓸 거야. 근데 이게 다시 저거 뭐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이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문제집들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언급을 안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짓거리고 있다고. 그건 이거잖아. 근데 문제집은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너네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심지어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왜 이게 같지? 왜 표본의 분산이랑 표본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다시 뭐라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그럼 너네 지금 내가 이걸 정리한 걸 보고 어이가 없어야 돼. 어이가 없어야 돼. 왜 어이가 없어? 지금 나 뭐 한 거야? 나 뭐 했지? 뭐 했냐면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표본의 크기분의 모집단의 분산하고 똑같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에 루트 씌운 거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똑같아라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모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표본을 추측하고 있잖아. 맞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면 표본의 평균이 이렇게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이렇게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모집단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샘플 조사를 하는 건데 모집단의 정보로 샘플 추측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러니까 또 고등학교 수학 내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걸 먼저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걸 먼저 하고 있다. 오늘 내가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지금 결론을 한 번만 내봅시다. 결론. 선생님이 결론은 쉽다 그랬잖아. 결론은 쉬워. 결론은 그냥 요거야. 자, 모집단에 있어. 자, 모집단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게 그냥 모집단이야. 그냥 원래 내가 계산하는 것들. 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m이고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라고 알고 있어. 무슨 말이야? 문제에서 줬거나 내가 구할 수 있어. 다시 정확하게 좀 워딩을 하고 갈게.
얘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고.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내가 평균 분산 표준표차 보통 어떻게 구했지?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계산해서도 구할 수 있지. 둘 중에 하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거나 확률 분포표를 계산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모평균이라는 건 EX 얘기하는 거고, 그치? 모분산이라는 건 VX 얘기하는 거고, 모표준편차라는 건 시그마 X 얘기하는 거니까 주어졌을 수도 있고 구해졌을 수도 있다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혹은 표본을 뽑았다라는 걸 이제 표본을 뽑았다라고 얘기 안 해주고 이미 추출했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거야. 보통 이럴 가능성이 높아. 이미 추출했다라고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정확하게 기억해줘. 표본 평균의 평균 이 x 반은 뭐랑 똑같다고? 그냥 모평균 m이랑 똑같다고. m이랑 똑같다고. 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vx 반은 뭐랑 똑같다고? 표본의 크기가 n인 걸 뽑았을 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n분의 vx랑 똑같은 거지. n분의 모분산이랑 똑같다고. 사실 분산은 계속 얘기하지만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시그마 x 반은 뭐랑 똑같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똑같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만 쓸 거라고. 이것만 쓸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왜 하는지. 아니,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을 왜 추측해? 이게 사실 되게 쓸데없는 짓이잖아. 아니, 모집단 알고 있으면 끝났지. 저걸 왜 추측하냐? 이것 때문에 쓰는 거야. 이게 내가 좀 안타까운 점이야. 고등학교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자, 만약에 모집단 X가 정규분포를 따라. 모집단 정규분포를 따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M,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으면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도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를 따라. M, 표준편차가 뭘로 바뀐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다 그랬잖아. 선생님 이제 이렇게 쓸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지 얘가 시그마라는 게 보이는 거니까 정규분포를 따라. 자, 근데 놀랍게도, 또 나만 놀랍겠지만 놀랍게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크기를 적당히 크게 표본을 뽑잖아. 한 70개 정도밖에 안 돼. 크기가 적당히 크게 표본을 뽑으면 놀랍게도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 그래서 쓰는 거야. 원래 놈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정보인데 표본을 뽑아가지고 바꾸면 놀랍게도 뭐가 된다고? 정규분포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야.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야.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을 추정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다.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너희가 볼 일은 없어. 시험에서 볼 일은 없는데 무조건 요것만 볼 거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뽑았어. 문제 어떻게 바뀔 거야?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고 열심히 했던 정규분포 문제로 바뀔 거라고. 요것만 할 건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할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진짜로 이제 표본 가지고 얘를 추정해 보는 거지.
진짜로 표본 가지고 얘를 추정해 보는 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니까 쉬었다가 문제 풀고 해봅시다.